안녕하세요. 오늘은 3분기 인도량 예측에 대해서 거의 3일 가까이 시간이 날 때마다 주요 국가별 전년 3분기 동기 대비해서의 증감을 연구를 해 봤었는데요. 그 결론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10월 2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이제 본장 시작하기 약 이제 30분 전에 발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전과 그 후에 주가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기관의 컨센서스가 있죠. 공식적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44만 8천 대로 알고 있는데, 이 수치가 나오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나오려면은 저는 이제 전년 3분기 동기 대비했었을 때 주요 국가들의 증감을 보는데, 44만 8천 대가 나오려면은 미국에서 9월 달에 판매량이 오히려 전년 9월 달보다 줄어들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 폐지를 해가지고 이제 수요가 몰렸잖아요. 몰렸고 지금 미국에서 생산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의 높은 확률로 작년 9월보다는 판매량이 미국에서 높을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44만 8천 대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지금 중국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9월달 전체를 7만 2천 대 정도 보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보다 조금 더 오히려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외의 국가들도 거의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뭐 9월달 수치도 여러 가지 추세들을 봤었을 때 크게 이변이 없을 거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44만 8천 대는 거의 나오기가 좀 힘들다. 자, 그러면, 뭐,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 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건 좀 제가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지금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말씀을 또 따로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컨센서스가 또 따로 있죠. 공식 컨센서스하고 별개로. 그래서 47만 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또 특정 기관들이 꽤 많이 있고, 그것이 오히려 조금 더 유력하지 않는가, 그 의견이 사실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수치가 보수적으로 봤었을 때는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55,500대가 나왔죠. 8월 달에. 근데 추정치라고 항상 발표하는 기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정말 이 기관의 수치가 변동이 큽니다. 차이가 되게 커요. 10,000대, 20,000대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도 차이가 나는 것이 미국의 수치인데, 그만큼 체계화되어 있지가 않다. 근데 최근에 제가 본 데이터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한 달 동안에 미국에서 팔린 전체 자동차 대수에서 전기차 판매량의 비율, 이렇게는 또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업데이트된 정보에 의하면은 146만 대가 8월 달에 미국에서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판매량이.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가 그 중에서 12%를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4분기 때 두 달간의 데이터가 35만 6천 대였다. 미국에서 전체 판매량이. 자, 그러면 거기에서 2를 나누면 17만 8천 대가 한 달에 판매가 되었을 전기차다. 자, 그러면은 지금 38% 점유율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매우 실망스럽다. 보통은 45% 가까이 되는데, 근데 38%의 수치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55,500대가 아니고 67,000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데이터를 신뢰를 해야 될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인해 가지고. 자, 그런데 작년도에 53,800대보다 고작 8월 달에 4%밖에 팔리지 않은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근데 과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계속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저는 6만 5천 대에서 6만 7천 대,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5만 5,500대보다는 8월 달에 10,000대를 플러스 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왜냐? 전년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일론이 모델 Y의 가격 인상을 했잖아요.
그 가격 인상을 했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나 몰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이제 수요 저하를 부르는 가격 인상을 단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6만 대가 넘어가는 수치가 나올 수 있다. 자,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9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8월보다 9월 달이 더 이제 보조금 폐지가 임박했기 때문에 더 몰린다고 봤었을 때, 물론 이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만 해두면 되는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9월 달이 8월 달보다 더 수요가 몰릴 수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8월보다 9월 달에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또 더 많더라고요. 자,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8월보다 최소 5%에서 10%는 더 판매가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기준으로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만 대 이상은 더 팔릴 수 있다. 근데 지금 55,500대로 나온 수치로 본다면은 15,000대 정도 수준밖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팔리지 않는 미국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불리시하게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을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국가들은 수치들이 그나마 꽤 신뢰감 있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72,000대냐 75,000대까지 보느냐,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7월과 8월달이 조금은 아쉽긴 아쉬웠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서 아주 잘 나오면 6,000대 마이너스.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기대치 정도만 나온다 그러면은 한 10,000대 정도가 이제 중국에서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터키와 한국을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터키와 한국에서 9월 달도 호조를 보일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터키가 7월하고 8월 달 대비해서는 이제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8월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치로 넣었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 33,000대 정도가 한국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중에서 6,488대가 아직 인도가 되지 않는 수치로 나오더라고요.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전체 판매량을 계산해 보니까 여전히 6,500대 가까운 수치가 아직 고객들에게 인도가 안 되었다. 그럼 이것은 9월 달에 매우 높은 확률로 다 인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9월 달에도 입항이 한 번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한 번 입항될 때마다 1,500대. 근데 그것도 9월 달에 상당 부분이 인도가 된다고 봤었을 때는 9월 달에도 7,000대는 넘어가는 판매량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터키하고 한국을 플러스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000대 정도가 또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국가는 없냐? 당연히 있죠. 유럽입니다. 유럽이 조금 더 이제 상황이 안 좋다고 봤었을 때 2만 대 정도를 마이너스를 시킨 부분. 그리고 캐나다가 거의 폭망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관세 부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또 크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간의 관계 자체도 되게 지금 냉각 기류가 흐르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직격탄을 지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게는 8,000에서 9,000대 가까이도 지금 마이너스예요. 근데 캐나다는 정보가 거의 없어가지고 일단은 전년도 대비했을 때 67%가 이번에 6월 때까지 빠졌었거든요. 상반기 때. 그래서 그 수치를 그대로 집어넣는다고 봤었을 때 한 7, 8,000대 정도를 마이너스로 볼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그 이외의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싱가포르부터 해서 대만, 소소한 국가들 있죠. 그러니까 일본, 대만, 싱가포르만 합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00대 가까이가 더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수치로 도저히 아무리 찾아 나오지 않는 국가들이 꽤 있잖아요. 그 국가들도 추세를 봤었을 때는 전년보다는 확실히 많이 팔렸을 수 있다. 근데 팔리는 대수가 낮기 때문에 100%씩 2배의 성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늘어나는 인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모이면은 1,000대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낸 컨센서스의 44만 8,000대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특정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인 47만 대조차도 저는 꽤 깊이 있게 한번 보니까 그보다 더 수치가 높을 수 있다. 그래서 48만 대에서 50만 1,000대 정도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8월달과 9월달에 완전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뭐 51만 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래도 48만에서 50만 대 수준이 나올 수 있겠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갭이 2만 대나 있잖아. 그럼 너의 최종적인 인도량 예측치는 얼마냐? 저는 50만 1000대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서의 8월과 9월 달의 성적이 확연하게 전년 대비해서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수치들은 뭐 소소하겠지만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모델 X나 모델 S의 수치는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 수치들은 진짜 알 수가 없거든요.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들을 플러스하게 될 경우에 뭐 50만 1000대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자, 그럼 시장에서 과연 뭐 48만 대에서 50만 대 수준으로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자, 그리고 에너지 사업에 대한 성적도 발표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지금 이제 보조금이 폐지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4, 4분기 때 미국에서만 보더라도 크게 수요가 감소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가형 모델 Y의 저가형 버전이 이제 준비가 거의 완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판매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보조금 폐지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꺾인다고 한다면 이것을 만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매우 강한 4, 4분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테슬라 본사에서도 피치를 올릴 겁니다. 자, 그러려고 한다면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죠. 바로 저가형 모델인데, 저는 일단은 주문을 받아가지고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은 10월 1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인도량 발표가 되기 전에 바로 저가형 모델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서 세부 스펙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식 출시가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수요가 인도량 발표가 잘 나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일단 있는 것이고, 지금 시장은 47만 대는 넘길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어느 정도 조금 지배적인 것 같긴 해요. 자, 거기에 이제 10월 1일이나 10월 2일 발표 전에 저가형 모델에 대한 공식 발표와 함께 가격이 같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에서 모델 Y가 RWD가 46,000달러 선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35,000달러에서 38,000달러, 그러니까 7,500달러의 혜택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계산을 해보겠죠.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내가 7,500달러보다는 조금 더 혜택을 받는 수준으로, 그것이 뭐 9,000달러든 10,000달러든 그 레인지에서, 그 범위에서 저가형 버전의 가격이 책정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보조금 폐지에 이 보조금 7,500달러를 못 받냐는 아쉬움보다는 사양은 아쉽지만은 그래도 뭐 2,000달러 정도는 내가 오히려 또 절약을 할 수 있네.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워서 난 이제 다른 거 살래. 이런 심리보다는 테슬라를 그래도 저가형 버전으로 또 쏠리지 않을까, 그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말도 안 되게 낮은 가격으로는 아마 수익 구조 때문에 힘들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지금 일반 모델보다도 가격 차이 그렇게 안 나는 버전으로는 또 출시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9,000에서 10,000달러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이게 된다면은 4분기 때 수요도 또 탄탄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저는 10월 2일 발표가 되기 전에 그것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인도량 발표 전 흐름은 매우 좋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47만 대에서 48만 대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나왔을 때는 어떨 것인가? 저는 뉴스에 파라라가 나올 가능성도 제법 있다고 봅니다.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어 왔었죠. 뭐 유럽 판매량이 안 좋다고 하지만은 중국 다른 국가들부터 해서 계속 이제 크게 이제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일단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47만 대 수준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뭐 기대한 수준이다 하면서 오히려 뉴스에 파라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에너지 사업이 어떤 성적을 보이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지겠지만 일단 인도량 자체로만 놓고 봤었을 때 47만 대 수준은 조금 아쉽게 생각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주가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기대를 하는 50만 대라든지 뭐 49만 대 중반 수준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엄청나게 환호할 수가 있다. 10,000대, 20,000대 별 차이가 있느냐? 실제 인도량 발표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서프라이즈를 이야기를 하겠죠. 사실상 8,000대가 지금 공식적인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됐었을 때는 주가가 기본적으로 인도량 발표 때 평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6% 정도의 변동성을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뭐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앞자리가 5자가 된다면 말이죠.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자,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에너지 사업이.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3분기 때 6.9기가와트 아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거의 10기가와트 아워의 퍼포먼스를 매 분기 보여왔잖아요. 근데 매년 퀀텀 점프를 해왔었던 테슬라 에너지 사업인데, 저는 3분기 때 퀀텀 점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당연히 두 자릿수의 기가와트 아워는 나와야 되는 것이고 12기가와트에서 14기가와트 사이,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80에서 100% 정도의 상승이 보인다. 실제 당일날 발표의 수치로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정말 환호를 할 수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가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의 미래 프리미엄을 또 플러스를 시켜주느냐 마이너스를 시켜주느냐에 대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에너지 사업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동차 판매량과 이제 에너지 퍼포먼스가 모두 이기는 시장의 컨센 대비해서 그래서 2승을 거두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450달러는 훌쩍 넘기는 주가 흐름이 보여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뭐 1승 1패가 된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조금 아쉬워할 수 있다. 그래서 뉴스에 팔아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10기가와트 아워나 오히려 한 자릿수의 에너지 사업이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은 꽤 실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하지만 50만 대 이상, 50만 1000대의 제 나름의 이제 예측과 함께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적어도 12기가와트 아워는 이번에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만약에 10주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인도량 발표 전에 7주를 투자를 하고 인도량 발표 후에는 3월 투자하는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격적으로 담아가 보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인도량 발표에 대한 주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영상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